하면 안 돼요? 네, 오늘 서장할 시간이죠. 6월 24일입니다. 서장 149회입니다. 450쪽, 57 영시랑 무실에 대한 답서 할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가 뭐 여기 오신 이유가 다 분명하죠. 자기 본래 마음, 그러니까 본래 면목을 이제 깨닫고, 그게 사실은 이제 있는 그대로의 이제 실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체라는 것을 이제 밝게 그 한 점 예외 없이 남김없이 깨치는 것이 이제 이 마음 공부인 것이고, 이제 그런 건데, 이제 마음 공부라고 요즘은 또 흔히들 많이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이제 마음 공부라는 말이 좀 흔하지는 않았는데, 요즘은 마음 공부, 무슨 어록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도 마음 공부다라고 하고, 뭐 마음 공부 체험기 뭐 이렇게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많이 이제 이런 마음 공부라는 말이 좀 보편적인 언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뭔가, 저도 사실 처음에 공부할 때 그 우리가 흔히 하는 그 마음하고 이 마음 공부에서 하는 그 마음이 좀 그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알아듣는 것도 좀 쉽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 보통 흔히 하는 일반적으로 하는 마음은 분별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뭐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그래서 이런 내 마음, 너의 마음 이렇게 할 때는 분별심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마음 공부에서의 마음은 이제 본래 마음인데, 그 모든 분별심의 본바탕을 이제 우리는 이제 깨닫는 거. 그래서 그거를 사실 마음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마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꽃 그러면 꽃이 있고 꽃이란 이름이 있듯이 마음 그러면 마음이란 대상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마음은 그런 대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좀 더 가깝게 얘기하자면 그냥 마음이 마음인 것이에요. 그냥 마음 하는 게 마음인 거예요. 마음 하는 게 마음인 것이지, 따로 마음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그냥 마 하는 게 마음이고 하는 게 마음이지, 마음이라고 대상 붙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방편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흔히 그 흔한 말로 뭐 불성이다, 자성이다, 본성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뭐 선에서는 본래 면목이다, 선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뭐 흔히 무슨 깨달음의 성품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뭐 참나다 얘기들을 하는데, 참나가 되려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나 자신을 이제 참나가라고 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참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깨달으려고 하는 거는 이제 이름은 다양할 수 있지만, 이제 똑같은 거죠. 참나가 됐든 마음이 됐든. 근데 그 참나 혹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제 일상생활을 하는 그 모든 경험에서 떠나 있질 않아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지금 심지어 여기서 이제 앉아서 제 얘기를 듣는 이제 경험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런 식의 경험을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흔히들 여기는데, 사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내가 한다,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라고 할 때의 나는 우리가 이제 몸과 마음으로 된 나라고 흔히 알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흔히 내가 알고 있는 뭐 임순이가 본다, 임순이가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식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보고, 이것이 듣고, 이것이 생각하고, 이것이 느끼고 있고, 이것이 앉아 있고, 이것이 걸어가고, 이것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내가 만약에 본다, 내가 걸어간다라고
흔히 알고 있죠. 저 집에서 이렇게 걸어오셨잖아요. 누가 우리 흔히 내가 걸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경험을 잘 보시면 만약에 내가 걸어왔다라고 할 때는 내가 의지를 갖고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걸을 때 보면 자기 의지가 없이 저절로 걷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뭐 막 딴 생각에 빠져 있고 뭐 그런 거에 빠져서도 몸은 계속 걸어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내가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듣는 거는 의지가 발동해서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닌 듣기 싫은 소리도 이렇게 들리거든요. 듣거든요. 그건 뭐냐면 내가 듣거나 내가 걷는다거나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듣고 이것이 걷고 이것이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도 내가 만약에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나의 의지대로 생각이 통제가 돼야 돼요. 좋은 생각만 일어나고 좋지 않은 생각은 하면 우리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자기가 좋은 생각만 하고 싶지.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우리가 삶에서 번뇌를 느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생각만 하고자 하는데 그게 안 돼요. 하기 싫은 생각, 뭔가 불편한 생각도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괴로움을 느끼고 그다음에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싶은 게 우리 흔히 자기의 어떤 마음인데 듣기 싫은 소리도 너무 잘 들리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게 내 마음인데 내 의지인데 보기 싫은 것도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걷는다라는 거는 이제 틀렸어요. 그냥 이것이 보고 이것이 듣고 이것이 생각하고 이것이 느끼고 이것이 앉아있고 이것이 밥 먹고 이것이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나의 일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일이 이 힘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힘이 아니면 이것의 어떤 뭐 흔히들 작용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의 비춤이 아니면 사실은 이 지구가 무너질 수도 없어요. 뭐 사건이 일어날 수도 없어요. 뭐 어디 어느 나라에 뭐 지진이 일어났다 해도 여기에서 분별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서 뭔가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것도 이게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든 일은 나의 일뿐만 아니라 이 세계의 모든 일은 다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나의 일뿐만 아니라 나의 존재 아니면 나의 일 아니면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의 모든 일이 여기서 일어난 분별의식이라는 거예요. 분별의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식 이렇게 얘기할 때는 허망한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난 분별의식이라는 거는 그냥 허망한 것들이다. 일어나긴 일어나고 뭐 작용 이게 뭔가 움직이고 뭐 어떤 일이 펼쳐지고 하지만 그것은 일어나도 일어난 게 아니다. 의식일 뿐이다. 허망한 의식일 뿐이다라는 건 그런 거 마치 환상과 같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견고한 이 시공간 속에서 태어나서 어느 정도 살다 간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착각이고 그거는 순간적으로 일어난 자기 의식에 이제 사로잡힌 거예요. 의식에 끌려가 가지고 그런 식으로 믿고 있는 거지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순간적으로 분별 의식이 일어난 거에 미해 가지고 미혹해 가지고 어두워 가지고 그런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이게 내가 시공간 속에서 이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죠. 그게 망상, 분별, 집착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설사 내가 시공간 속에 이렇게 태어나서 어느 시점에 이제 살다가 어느 일정 기간 간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서 온 것도 아니에요. 미래에서 온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금 일어난 분별 의식일 뿐이에요.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일어난 허망한 의식의 노름에 우리는 빠져서 잠들어 있다. 이걸 잠들어 있다라고 해서 이걸 깨닫는 걸 깨어나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아침에 일어나서 잠에서 훅 깨듯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서 깨어나느냐? 분별 망상 의식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뭔가 따로 있다라는 그런 집착심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꿈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비유를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다 여기서 일어난 마치 꿈과 같은 거구나, 실체가 없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는 게 이제 이 깨어남의 시작인 것이죠. 지금 이렇게 잘 보시면, 그러니까 이거를 모든 것이 예외 없이 뭐 먼지 티끌에서 아니면 우주 전체가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이제 떠날 필요가 없거든요. 마음을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 모든 것이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생활하면서도 어떤 두려운 일이 있더라도 만약에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있으면 그 더 큰 일 때문에 이건 아무 일이 아닌 게 돼버려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막 하다가도 막 어떤 좋고 나쁜 일에 막 사로잡혀 있다가도 뭔가 잠시 그 생각을 잊어버리면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잠시 동안 너무 그걸 우리는 암암리 알죠. 왜냐하면 너무 괴로우니까 술 마시면 생각이 이렇게 딱 잊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암암리에 분명하진 않지만 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도피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기분 전환을 위해서 뭐 어떤 영화를 보러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즐겁게 노래를 부르러 간다거나 그 순간은 잊기 위해서, 기분을 바꾸기 위해서. 그건 뭐냐면 기분이 무상한 거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집착이 강하면 막 그렇게 해도 잘 안 되겠죠. 자기가 놓지 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가벼운 거는 기분이 나쁘면 그런 식의 기분 전환을 하면 금방금방 그게 나한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모든 일에 어떤 어떤 열쇠는 자기가 쥐고 있다라는 그런 암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그냥 대충 넘기고 지나가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그 모든 어떤 그 일이 있고 없음, 그게 즐겁고 즐겁지 않음은 지금 일어난 생각에 내가 사로잡혀서 그것을 이제 존재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기에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한 생각이 일어나는 이 당처, 여기가 그 모든 거의 출발점인 거예요. 그래서 요걸 깨달아라. 그게 바로 자기의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것이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참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도 생각과 이 분별과 이것이 이게 틈이 없이 이게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찰나간에 이게 이 마음과 여기에서의 허망한 의식이 이 변함없는 이거와 여기서 일어난 허망한 의식이 너무도 이렇게 둘이 아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분별이 일어나면 이 본성은 자각하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그 습관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확 떨어져요. 그게 그 중생의 어떤 병이죠. 너무 이게 순식간의 일이기 때문에 평생을 이렇게 그냥 그런 줄 알고 이게 살아가요. 근데 여기서 한번 느낌으로 이게 그걸 느낌으로 표현한다면 이 마음과 이것이 뭔가 탁 이게 심리적인 어떤 분리가 탁 일어나는 순간이 있거든요. 심리적인 분리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해 같은 경우 이제 오늘도 대해서장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대해 같은 경우 조주 무자를 제시하면서 여기 무자만 있는 게 아니다. 도둑놈이 한 명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냥 무만 있는 줄 알거든. 무자, 그 화두로 칩시다. 이게 조주 무자를 제시를 많이 했는데 여기 우리는 보통 화두를 딱 제시할 때 무자라는 화두를 딱 제시받으면 무만 있는 줄 알잖아요. 없을 무자. 근데 여기 도둑놈이 한 명 있는 거야. 그거를 잡아야 되는데 그걸 못 잡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게 뭐 도둑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왜 옛날 선사들은 이거를 마음을 도둑에 비유를 하는지는 이제 명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게 드러나면은 이게 드러나면 이 본래 마음이 드러나면 여러분의 세계는 없어요. 여러분의 세계가 내 세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탁 드러나면은 나한테서 일어나는 것이나 여러분한테서 일어나는 게 다 내 살림살이가 되는 거예요. 훔쳐버리는 거야. 세상의 모든 게 내게 돼버리는 거예요. 온 우주가 내게 돼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다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세계는 없어지고 이 마음 세계만 딱 펼쳐지기 때문에 세상을 다 훔친 거죠.
그래서 아마 도둑이라고 이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드러나지 않으면 내 거는 왜소하고 내 거 아닌 게 너무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아가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그 대해의 언어를 빌리자면 이 도둑놈이 드러나면 이 놈이 온 세계를 다 훔쳤구나라는, 온 세계를 다 드러내고 있구나라는 걸 자각하면서 온 세상이 이 마음 안에 있게 돼버리거든요. 마치 그래서 나의 것뿐만 아니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 남의 세계 아니면 이 우주 모든 것까지 이 내게 돼버리는, 그래서 훔쳐버리는 거죠. 요게 주주부자에 들어있는데 요거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거는 이제 모든 거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이 제 얘기를 듣고 있을 때도 여기 도둑놈이 한 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소리가 드러날 때도 요것인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사물을 볼 때도 이것인 것이고, 그 다음에 생각할 때도 이것인 것이고, 느낄 때도 이것인 것인데, 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알 때 변함없는 거는 자각하지 못하고 차별되는 거는 너무 우리가 분별을 잘하고 거기에 잘 빠져들어요. 끌려가요. 여기 원래는 여기에서 다 비추고 있는 것인데 이거는 돌아보지 않고 그 일어나는 분별상에 끌려 들어가. 그러니까 미혹해지고 그리고 정신을 잃는 것이고 그리고 불안해지고 막 일어나는 환경 따라 우리가 막 마음이 휘둘리는 것이고 그게 이제 번뇌거든요. 근데 이게 탁 드러나면 모든 게 이것이라는 게 분명해지기 때문에 속을 이유가 없어요. 휘둘릴 이유가 없어요. 세상이 다 내 건데 그게 저 사람한테서 일어나는 것이든 저 멀리서 일어나는 것이든 다 이 일인데 그게 다 내 건데 내 거에 우리가 현혹되진 않잖아요. 남의 거에 현혹되지. 자기 거에 우리가 휘둘리진 않고, 이거 뭔 일이 일어나도 자기 건데 여기 휘둘리진 않거든요. 그런 식의 어떤 내적인 전환이 오면서 마음이 탁, 다 이 일이구나 라고 깨달아지면 순식간에 아무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남의 것, 남의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아직 세상을 못 훔친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지. 원래 내 건데 남의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미 온 우주는 내 건데 우리는 이것만 내 거고 이거 아닌 거는 남의 거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분별에 우리가 속아서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이고 실상에 어두운 거죠.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분별되는 건 우리가 다 잘 압니다. 아주 박사예요. 그건 따로 우리가 공부를 안 해도 너무도 잘 알아요. 근데 이 분별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비추고 있는 이거.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태양빛보다도 더 밝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태양도 비추고 태양이 비추지 못하는 그늘도 비추고 태양이 비추고 있는 밝음도 비추고 있기 때문에 태양빛보다도 밝다. 그러니까 이것이 밝은 거예요. 이게 더 밝아요. 태양보다. 왜냐하면 태양도 이것을 비추고 있고 태양이 못 비치는 것까지도 이게 다 비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태양을 넘어선 거죠. 그래서 그럼 저기 태양 너머에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태양까지 갈 필요가 없이 다 여기서 모든 것을 다 비추고 있어요. 한 생각, 분별. 그러니까 태양도 분별이라는 분별의식. 여기서 일어난 분별의식. 그러니까 이 태양 이전 자리가 자각이 돼버리면 태양보다 더 밝은 자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도 순식간에 우리가 분별이 일어나기 때문에 순식간에 경계에 끌려갑니다. 태양을 보면 태양에 끌려가고 소리를 들으면 소리에 끌려가고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에 끌려가고 감정이 일어나면 감정에 끌려가고. 근데 이 자리에서 그 모든 드러나는 대상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서 그걸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자리가 밝아지면 모든 게 다 이거라는 게 자각이 되거든요. 지금 법문을 들으실 때 만약에 말을 따라서 이해하고 있다면 이거는 이제 제 의도하고 상관없이 오히려 거꾸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말을 따라가면 오히려 멀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고 있어요. 그거 아시겠어요? 제 말이 여러분한테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것이 자각이 됩니까? 알아집니까? 받아들여집니까? 제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건 사실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있지 않고 여러분이 이 법문을 하고 계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여러분이 이 모습을 비추고 계신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게 먼저일까요? 여러분이 이거를 경험하는 게 먼저일까요? 어? 여기서 비추지 않으면,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이게 있으니까 내가 본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눈을 감아버리면 여기 있어도 보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추는 게 먼저지 여기 있는 거는 생각으로 분별한 해석인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한다고. 아니, 눈을 감아도 저기 있잖아요. 그거는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고도 여기 있다면 그거는 그것에서 비춘 게 아니라 단지 자기한테서 일어난 생각일 뿐이에요. 눈을 감고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그 순간 자기한테서 일어난 생각으로 저기 있다라고 규정하는 것이고, 그 생각이 누구한테서 일어나는 겁니까?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거지 저한테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도 자기한테서 일어나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것이지 저한테서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말에 대한 해석도 여러분한테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저한테서 여러분한테 이게 제시되는 거라면 다 깨달으셔야 돼. 그렇죠? 저는 이제 깨달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못 깨달으시잖아요. 그건 뭐냐면 다 자기 생각으로 듣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이거를 계속 얘기하고 본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저한테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사람이 생각이지 왜 그게 내 생각입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오로지 이것 하나만을 가르쳐 드리고 이 깨달음만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건 뭐냐면 저 사람은 이런 생각을 말하고 있구나라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모든 생각은요, 물 셀 틈 없이 자기 생각입니다. 저 사람이, 이름은 저 사람이 생각인데 그건 내용은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타자의 생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타자의 생각이나 타자의 감정이나 타자의 어떤 감각적인 이 시각적인 경험이나 타자의 청각이나 이거 절대 경험할 수가 없어요. 다 자기 경험이에요.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소리,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생각,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느낌,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시각적인 우리는 이 죽비는요 오로지 자기 눈에서 드러난 것이지 제 눈에서 드러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 객관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나의 몸을 포함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자기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 경험이 일어나고 있는 것, 그 분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어디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본인의 경험이죠. 보니까 있는 거예요. 보니까 있잖아요. 그렇죠? 들으니까 있는 거지 있으니까 듣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있으니까 듣고 있으니까 본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있는 거예요. 보이니까 생각으로 저기 있구나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험 뒤에 우리가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알아맞혀야 돼요. 근데 이 경험이 분명히 있고 나서 여러분 알아맞힐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이 경험이 있고 나서 알아맞힌다라는 거는 경험에 대한 생각이라는 거죠. 경험에 대한 생각이 우린 객관적인 사실인 것 마냥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알아맞히셔야 돼요. 말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한 겁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들려서. 일어난 뒤에 해석이 저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탁자를 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실 저 사람이 탁자를 치고 있다라는 그거는 전부 자기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그 일어난 생각을 믿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데. 그럼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자기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만약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거와 상관없이 있는 거라면요,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거에 대한 해석이 일어나야지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이 되어진다는 이 프로세스를 잘 몰라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뭐가 탁 날라왔을 때 무슨 일인지 몰라. 그래서 그때 만약에 갑자기 불행하게도 의식불명이 됐어요. 식물인간이 됐으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딱 눈 떠보니까 뭐가 큰 물체가 저 앞에서 가던 어떤 큰 화물차에서 뭐가 날라와서 부딪혔구나. 부딪히고 나서 이게 의식이 돌아갔을 때 처음에는 멍해요. 사고가 났을 때 뭐가 뭔지 몰랐을 때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이 탁 돌아가 버리면 그때부터 그 생각이 가져온 어떤 감정, 두려움 때문에 그때부터 고통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순간에는 뭐가 뭔지 몰라요. 분별이 안 될 때는 이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생각은 다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서 모든 일이, 만약에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 그건 자기의 분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스님이 뭐라 그래? 한 생각이 우주를 창조한다. 그것도 이 한 생각은 누구한테서 일어나?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럼 뭐예요? 이게 모든 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거의 뿌리라는 겁니다. 이 한 생각이 일어나는 이 마음이. 이 마음자리에서 온 우주가 창조된다라는 것은 이것이 모든 우주의 뿌리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규정의 뿌리, 세계라는 어떤 모습이나 아니면 사건이나 존재나 세계의 모든 일의 뿌리, 온 우주, 이 지구를 넘어선 온 세상의 뿌리가 바로 자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분별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그거를 믿었을 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인 것처럼 우리한테는 드러나죠. 그래서 만약에 큰 그런 식의 뭔가 물체가 떨어져서 뭔가 이게 생각이 작동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깨어날 수 있겠죠. 얘기를 안 해주면 몰라요. 무슨 일을 당했는지 분별이 안 돼. 근데 나중에 그 사실을 얘기를 해주면 그제서야 자기 세계에 그게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걸 믿어버리면, 취해버리면. 근데 그것도 믿지 않으면, 저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자기 세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럼 뭐냐? 모든 일은 지금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소리도 이렇게 일어나는 자리가 있죠? 있죠, 거기.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물도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있죠? 비추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게 하나입니다. 지금 이게 해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딱 여기서 틈없이 이게 딱 일어나는 데가 있어요. 이 자리를 딱 가리키고 있거든요. 이 자리를 직접적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게 귀에서 듣는 것도 아니고 제가 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딱 하면 이게 탁 치는 자리가 있잖아요. 마치 그 뭐라고 해야 돼? 건반 탁 치면 뭔가 소리가 딱 일어나는 듯한 이 본래 자리, 이거 너무 설명 잘한 것 같은데. 마치 저도 그런 느낌이었거든. 마치 여기를 탁 치면 뭐지? 이걸 뭐라 그러지? 어떤 악기, 타악기 있잖아요. 타악기 그 자리를 탁 치는 듯한 그런 느낌. 그렇죠? 이게 딱 틈없이 이 자리를, 이 소리와 이 자리가 틈이 없는 여기를 그냥 딱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 리얼하게. 여기 감이 와야 돼요. 여기에요. 여기. 저를 보시면 안 돼요. 자신을 봐야 돼요.
여러분의 탁탁탁탁 일어나고 있는 여기가 있습니다. 이게 모양은 없지만 탁탁탁탁 일어나고 있는 너무 선명한 데가 있어요. 여기에. 여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어떻게 보면 생생한 겁니다. 이거 리얼한 겁니다. 이겁니다. 여기서 좀 소름이 돋아야 돼요. 이겁니다. 이 실감이 나십니까? 와닿습니까? 거사님 와닿습니까? 와닿지 않습니까? 이게 실감이 안 납니까? 이게 실감이 안 납니까? 실감 납니까? 실감 납니까? 실감 납니까? 네. 번지 점프 보살님. 여기 이거를 알려고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이 자리. 아니, 여기서 그 번지 점프에 대한 상상도 여기서 일어나잖아요. 두려움도 여기서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소리도 여기서 일어나고. 이것도 여기서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이게 있잖아요, 이거. 여기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사실 여기에서 살지 않았나요? 여기서 막 지지고 볶고 하지 않았나요? 여기서 자기 마음 안에서 막 여기서 막 이 생각도 일어나고 저 생각도 일어나면 서로 막 여기서 막 싸우고 그러지 않았나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것도 왜냐하면 우리 갈등은요, 저 사람하고의 갈등이 아니라 자기 마음 속에서의 갈등이에요. 이 생각과 저 생각 사이의 투쟁. 근데 이것이 뿌리는 똑같습니다. 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자기가 북치고 장구치고 자기가 여기에서 갈등이 생기면 괴롭다 하고, 그러니까 자기 혼자 모노드라마를 찍고 있었던 거예요. 혼자 슬퍼하고, 혼자 기뻐하고, 혼자 힘들다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겠죠. 모든 생각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고, 저 사람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고. 그렇죠? 아까 있죠? 아까 왜냐면은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게 어떤 일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뭐가 딱 했는데 그게 의식이 작동하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는 무슨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밖에 사람이 생각하고 상관없어. 자기가 분별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분별은 자기한테서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다라는 것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고, 지금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고, 저 사람 생각이 이렇다라는 것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에서 갈등을 겪는 건 뭡니까? 그러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A라는 생각,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B라는 생각, 어떻게 이거는 A라는 생각은 내 생각이야 라고 내가 한 생각, B라는 생각은 저 사람 생각이야 라고 한 내 생각. 이게 갈등이고 충돌이죠. 내 생각과 저 사람 생각이라는 내 생각, 내 생각이라는 내 생각과 내 생각이라는 저 사람 생각이라는 내 생각, 내 생각이라는 마음에서 일어난 생각과 저 사람 생각이라는 마음에서 일어난 생각. 그러니까 혼자 지지고 볶고 하는 거예요. 정답은 없네. 예? 정답은 없네. 원래 없어요, 답은. 힘센 놈이 이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말은 정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번지 점프할 때도 네. 불을 느끼는 거는 내가 자기한테서 일어났죠. 밖에 있는 게 일어나는 거네. 그렇죠. 아직 다 밖에서 왔으니까. 만약에 거기가 번지 점프라는 분별이 자기한테서 일어나지 않았으면은, 만약에 이게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유아들이 타는 그 있잖아요. 회전목마다 생각하면 그런 두려움이 안 일어났겠죠. 번지 점프다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막. 그리고 번지 점프라고 생각 안 하고 만약 회전목마라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별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부여한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두려움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생각과 감정은 같이 맞물려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과거에 대한 뭐 안 좋은 생각하면은 거기에 대해 불편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게 같이 맞물려 있거든. 물론 뭔가 본능적으로 느낌적으로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싸한데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일종의 어느 정도의 분별입니다. 분별 의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면 만약에 이게 싸하다는 분별이 안 되면 그런 두려움이 이런 것도 안 일어나죠.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과정 중에 우리 삶에서 가장 그 장애가 되는 건 이 생각과 감정입니다. 생각과 감정. 생각과 감정에서 벗어나는 게 우리가 보면 이제 해탈이라고 하고 자유로워지는 거라고. 왜냐하면 어떤 생각이든 감정이든 다 여기서 일어나는 허망한 자기 의식일 뿐이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은 저 사람의 의식도 아니고 자기 의식이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우리가 아무 일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꿈 같은 일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뒤집어져서 생각하고 있었죠. 전도몽상. 자기 꿈인데 그러니까 자기 꿈인데 나와 타인의 현실이라고 존재의 세계라고 우리는 믿고 있었어요. 나와 세계가 존재하는 세계라고 믿고 있었지 분리해가지고. 근데 통으로 이 마음에서 일어난 자기 꿈일 뿐인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이게 도둑놈이다. 이 마음이 모든 이게 드러나 버리면 모든 게 다 자기 것이 되고 이 자기께 돼 버리면은 자성이 없어요. 왜 여기서 일어나는 것 여기 아니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꽃이지 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면 이게 뭐가 있는 거였어요? 우리가 이게 꽃이 따로 있을 때 우리는 이게 존재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이름에다가 여기서 일어나는 지식에다가 여기서 일어나는 감각적인 경험이에요. 그럼 이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모든 거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는 내 몸, 여기서 일어나는 감촉, 여기서 일어나는 시각적인 경험, 여기서 일어나는 이거에 대한 정보. 이거는 뭐 50 몇 살에다가 이름은 뭐고 고향이 어디고 이 부모님은 누구고 이 지식. 이게 자기 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는. 이게 이제 인연 화합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지. 어떤 이런 식의 생각과 지식과 아니면 이거에 대한 어떤 그 기억,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지금 감각적인 경험들, 이것을 우리는 자기라고 존재하는 몸이라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다가 이게 탁 드러나고 몸에서 벗어날 때 이게 확 해체되는 듯한, 확 흩뿌려지는 듯한 전환이 옵니다. 이게 견고하게 한 덩어리인 줄 알았다가 이게 그냥 의식의 화합일 뿐이구나 해서 확 흩뿌려지는 듯한. 그러면서 우리가 몸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막 견고한 어떤 실체처럼 여겨지는데 어느 순간 이게 마치 이 허수아비처럼 이런저런 조건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사람으로 보고 있었구나라는 어떤 전환이 오죠. 그래서 여기서 일어난 분별 의식의 화합이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면 이게 허수아비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요것뿐만이 아니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따로 있다고 여기는 것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이라고 하는 거는 몸이 객관적으로 있으면 해탈을 못 합니다. 근데 이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일어난 이런 허망한 분별의식, 그런 거 있잖아요. 유식학에서 전오식에다가 육식에다가 말라식, 말라식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식의 화합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일어나는 후각적인 경험, 시각적인 경험, 여기 생각, 이거 몸이에요. 이게 컵이에요. 이게 꽃이에요. 이게 나예요. 이게 남이에요. 이게 벽이에요. 이게 죽비예요.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찰나찰나 이런 생각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고 소리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고 이
시각적인 어떤 상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각적인 상. 지금 이 경험을 우리는 하나로 묶어서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오려가지고 이거는 누구, 이렇게 오려서 이거는 누구. 근데 이게 다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시각적인 경험, 청각적인 경험, 이게 다 통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각이 끼어들지 않으면 이게 분리가 안 돼요. 왜냐하면 시각적인 경험이 이게 통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여기서 이게 분리가 되는 건 요거를 생각이 싹 오려내고 있잖아요. 이거 따로 두고 있잖아요. 여기도 오려내고 있죠. 여기도 오려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시각적인 경험은 이게 통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오려붙이기를 잘해. 생각으로. 그게 조작이죠. 조작. 요걸 딱 오려서 이건 죽비, 요걸 딱 오려서 이거는 화병, 이걸 딱 오려서 이 사람, 저 사람, 컵. 근데 이 시각적인 경험, 청각적인 경험, 이게 다 통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도 그렇고. 이걸 여기서 포커스를 탁, 여기에다가 딱 해가지고 이걸 분리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너무, 이게 재밌잖아요, 이게. 재밌지 않나요, 이게? 너무너무 재밌는. 그래서 이걸 꿈 같은 거를 우리는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게 뒤집어져 있다. 중생은 전도몽상. 뒤집어져서 꿈을 진실하다고 여기고. 이게 꿈일 뿐인데. 근데 이게 지금 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네. 네, 의식이 요거를 딱 이렇게 축소시켜가지고, 포커스를 딱 둬버리면 요것만 딱 드러나고 존재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의 초점이 이게 갈 때마다 이게 다른 거와 분리시키고 있어요. 이 배경과 이 아닌 거와 이거를. 근데 어디에도 우리가 자 지금 경험해 봅시다. 어디에도 마음의 초점이 없을 때 이게 통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꽃 참 아름답죠. 그러면 여기서 의식이 탁 꽂히면서 이걸 분리시키고 있어요. 몸이 제일 빨리 분리가 됩니까? 자기가 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게 제일 먼저 이렇게 학습되기 때문에. 네. 네. 이게 그만큼 이제 우리가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훅 이렇게 분리시켜 버리죠. 이게 통으로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세계는요, 나와 세계는 같이 드러나지, 이제 절대 분리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의식으로만 따로 분리시켜요.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잠자다가 눈 뜰 때 내 몸만 나타나지 않죠. 내 몸과 이불과 침대와 옆에 있는 옷장과 벽과 천정이 같이 드러나죠. 항상 이렇게 드러나는데 이제 우리는 거기에서 딱 의식이 들어오면 내가 지금 몇 시에 일어나서 어딜 가야 돼. 이제 분리시키는 거예요, 의식이. 근데 그렇게 분리시키더라도 그때도 다 나와 책장과 벽과 천장이 다 같이 있어요. 항상 지하철 타고 갈 때도 다 똑같아요. 자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의식이 막 자기한테만 딱 모여 있고, 자기가 의식되면 타자가 또 따로 분리돼 버리고 이런 식으로. 근데 지하철 타고 갈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나 아니면은 일을 할 때나 항상 다 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통으로 드러나고 여기에서 여기 드러나고 있죠. 여기서 드러나고 있어요. 이 마음자리에서 모든 경험이 일어나고 있다. 여기서 한 생각에 속으면 나와 세계가 벌어지고 한 생각에 속지 않으면 일체가 하나이다. 이 마음 여기에서 하나로 평등합니다. 하나로 평등합니다. 하나로 평등합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것이 이 일이라면 그런 일이 어떻게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이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럼 꽃도 이름일 뿐이요. 그렇죠? 꽃도 이름일 뿐이요. 하늘도 이름일 뿐이요. 땅도 이름일 뿐이요. 나도 이름일 뿐이요. 이런 얘기가 금강경에 이게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쫙 다.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라면 꽃도 이름일 뿐이요. 우리가 모든 게 다 여기서 일어나는 거라면 모든 분별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라면 그래서 금강경에서 법도 이름일 뿐이고
법 아닌 것도 비법도 이름일 뿐이다. 법도 이름이고 비법도 이름이면은 온 우주가 다 이름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래서 평등한 하나의 이 마음 이 하나로 모든 것이 다 평등하다. 이것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있죠. 이거 어디서 찾는단 말입니까? 지금 여기 쓰고 있는데 여기 쓰고 있잖아요. 여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걸어가고 여기에서 살고 여기서 내가 남산동에서 산다 분별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남산동에서 사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남산동에서 산다 분별하니까 남산동에서 사는 일이 되는 거예요. 분별 안 하면 뭐 청룡동에서 사는지 어디 구서동에서 사는지 어디 서울에서 사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분별이 일어나니까 남산동에서 사는 일. 근데 우리는 그 남산동에서 산다라는 그거를 딱 남산동의 이미지와 딱 결부시켜가지고 이렇게 딱 고착시키는데 남산동에 대한 그 그림이나 남산동이라는 이름이나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살아? 사는 자도 없어. 나라는 것도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여기서 분별이고 남산동이라는 그림도 여기서 일어나는 거고 남산동이라는 이름도 여기서 일어나는 건데 살 집도 없고 사는 동네도 없고 사는 자도 없어요. 그냥 이것뿐이다. 그래서 이것뿐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다. 딱 하나뿐이다. 마음뿐이다. 그걸 뭐 직접적으로 이거다. 이걸 가리킨다. 이 자리를 확 훑고 있잖아요. 이렇게 확 리얼하게. 확 그래서 옛날에 선사들이 도가 뭡니까? 그럼 이렇게 확 훑고 지나가잖아요. 이겁니다. 이게 확 와닿아야 된다. 실감이 확 와요. 이 자리에 확 그 있잖아요. 이게 진짜 느낌에 무슨 날카로운 꼬챙이로 싹 긁는 듯한 이 리얼함,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보살님 와닿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이거 하면은 이게 안 와닿습니까? 아직도 이게 뭐가 막혀 있는 것 같습니까? 와닿습니까? 이겁니다 할 때 이게 딱 틈없이 딱 이 자리가 그럼 여기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이게 틈없이 딱 드러나는 게 이게 소리에서 드러난다면 여기에 딱 관심을 갖다 보면 이제 이것이 미약하게나마 어떤 그 씨앗이 돼서 이제 귀에서도 소리에서도 이 소리에서 열리기 시작하면 사물이 드러나는 데서도 열리고 생각에서도 열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른 건 모르겠고 이 자리는 탁 와닿는다 그러면 여기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이 자리. 이거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냥 직접 이걸 딱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 보세요. 여기 있다 보면 분별심이 이렇게 슬슬 녹기 시작하거든요. 녹으면 이제 이게 그 소리뿐만 아니라 이 사물이 드러날 때, 생각이 일어날 때, 감정이 쑥 일어날 때도 여기서 확 하나구나라는 게 점점 분명하게 자각이 돼요. 이게 소리에서 이해가 아니라 딱 이 자리 탁 가리키는 거라고 와닿았다면 여기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딴 데 관심 갖지 마시고. 그럼 점점 여기에 관심을 갖다 보면 이제 이 자리는 분별이 아닌 자리거든요. 여기에 익숙해지면 분별심이 이제 분별하던 습관들이 이제 점점 낯설어지면서 분별심이 싹 거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모든 면에서 다 이거라는 게 이제 분명해지죠.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게 조금이라도 와닿았다면 바늘구멍만큼이라도 이게 와닿았다면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익숙해지다 보면 이게 온 우주가 다 이거라는 게 이제 드러나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스스로가 이게 와닿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뭔가 좀 미약한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셔요. 챙겨보셔요. 처음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예, 두드려 보세요. 이렇게 요 소리 와닿죠? 이렇게 딱 할 때도 와닿죠?
딱 부딪힐 때도 와닿죠. 그래 한 번씩 챙겨 보세요. 만약에 이게 미약하고 막 이게 자신이 없다 그러면 한 번씩 이렇게 챙겨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나중에는 이게 막 그 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거 아는 데서 그냥 하나로 다 이거구나라는 게 확 밝아지거든. 그러니까 요 조금이라도 어딘가가 이게 구멍이 뚫려야 돼. 예. 예, 그거 챙기셔야 돼요. 예, 그렇게. 예, 여기. 예. 그리고 이게 상업이나 이런 게 옛날에는 대상에 이렇게 또 상을 집중해서 하는 지금은 이제 그냥 하나도 안 잡히고 또 무심히 예. 무심히 하면은 이게 대상이 선명하지가 않아요. 네, 모호해지. 그게 좋아요. 그게 예. 요 자리에 있으면은 초점이 어디에도 가 있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 영화 장면이 흐릿해지듯이 이렇게 마음이 여기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집착 잘 안 하게 되고 생각도 잘 안 하게 됩니다. 생각도 안 예. 사람에 대해서 그런 무심히 예, 분별도 잘 안 하게 되고 판단도 잘 안 하게 되고 예. 그냥 생각이 없어요. 쉬워지죠. 예. 왜냐면은 이게 대상에 확 끌려가지 않고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생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이제 분별이 이렇게 점점 잦아드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오죠.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익숙해져야 됩니다. 여기가 낯선데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낯익은 데는 이제 자꾸 생각으로 끌려가고 생각에 빠지고 하는 것, 그 일에는 낯설어져야 돼요. 이게 반비례하거든요. 여기에 관심이 있으면 여기는 분별이 없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분별 없는 무분별지에 마음이 가 있으면 분별에서는 이제 힘을 못 써요. 분별이 왕성하면 이것이 힘이 없어요. 그래서 분별을 쉬고, 분별은요, 그렇다고 해서 잘 못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하던 대로 사시면 돼요. 그냥 이게 몸에 워낙에 익어 있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안 두고 분별에 떨어져 버리면 이게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힘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사셔야 되고 좀 챙겨야 됩니다, 보살님은. 근데 이제 저도 모르게 생각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네. 망상하는지를 모르고 예.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망상에 떨어졌구나라고 알았을 때 챙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응. 오늘 응. 예고를 하는데 예. 딱 망상이 들어와서 저 나를 모르게 망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딱 눈만 깜빡하면서 딱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챙기셔야 돼. 보니까 응. 그 예고 소리가 정확하게 들리면서 여기 있다는 게 망상이 사도 없어지는 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망상에 떨어진지 모를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아는 순간이 오면은 그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망상이 점점 줄어듭니다. 왜 마음이 여기 있지 망상에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가는 대로 우리가 마음이 거기에 있게 돼요. 그러니까 망상에 떨어지는 거를 모를 때는 그건 어쩔 수가 없죠. 그거에 대해서 또 뒤에 가서 왜 망상에 떨어졌지 이러면 안 돼. 그게 오히려 더 망상을 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망상에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아까 10분 동안 떨어졌네. 그러면 그게 더 망상에 떨어진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안 떨어지면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 많아요. 망상에 떨어지면 안 되는데 자꾸 떨어져요.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TV 볼 예. 때 너무 그냥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공부하다 보면 여기에 아직 이 맛을 잘 모르셔서 TV를 보거든요. 이제 점점 이 맛을 알게 되면 TV가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막 보는데 다른 거는 보는 뉴스도 재미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뉴스 보는 게 더 근심 걱정만 하지 우리가 지금 더 중요한 게 이게 더 중요하지 지금 생사 해결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뭐 대통령이라면 어쩔 수가 없지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면요 진짜 편안하고 고요하고 일이 없어요. 예. 멍한 느낌이요. 멍한 느낌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냥 멍하다는 거는 그냥 분별이 없는 것이지 이게 드러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그게 의도적이었든 아니면은 그냥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법문을 들어서이든 생각이 이게 멈춰지긴 했는데 이 본바탕이 드러난 건 아니에요. 그럴 때 멍해요. 근데 그 방향성이 뭐냐면 지난번에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른다라는 느낌하고 아마 같을 거예요. 멍하다는 건. 뭘 모르겠다. 그렇죠?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걸 보고 우리는 안다 모른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관심이 컵에 가 있죠. 안다 모른다 할 때는. 근데 이거는 이 컵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 지금 이건데 이 컵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을 자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안다 모른다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거든요. 여기에서 안다도 비추고 그러니까 모르죠. 멍한 줄은 알잖아요. 멍한 걸 비추고 있죠. 뭔가가. 그거 있잖아요. 비추는 거. 그게 뭔진 모르겠는데 멍한 줄을 알죠. 그러니까 멍한 것도 대상이죠. 멍한 것도 대상이죠. 멍한 거를 비추고 있는 게 있잖아요. 거기예요. 거기. 멍한 거를 알고 있다. 멍한 거를 알고 있잖아요. 멍한 것도 대상이죠. 멍하다는 것도 분별이 된 거죠. 멍한 거를 비추고 있는 그 분별이라는 건 비춘다라는 거거든요. 멍한 거를 비추고 아는 게 있죠. 그게 그 아는 것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멍함을 비추고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거기에서 아는 것도 비추고 모르는 것도 비추지 않나요? 그렇죠. 아는 것도 거기에 대상이고 모르는 것도 그것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안다 모른다는 대상이고 그 비추는 거는 다 똑같지 않나요? 그것을 아는 것. 그렇죠. 그건 똑같은 거죠. 똑같은 자리에서 안다 모른다 하고 있죠. 거기서 나오잖아요. 한 자리에서. 그 하늘도 거기서 알지 않나요? 하늘. 그렇죠. 땅도 거기서 알지 않나요? 저도 거기서 알고 있고 내가 누구라는 것도 거기서 알고 있죠. 그렇죠. 한 구멍에서 다 나오죠.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대상이. 이것도 거기서 나오지 않나요? 이것도 거기서 나오잖아요. 알잖아요. 이 소리인 줄 알잖아요. 소리를 비추고 있잖아요. 그렇죠. 소리도 거기서 나오고 이것도 거기서 비추고 있습니다. 이게 죽비가 움직이는구나 라는 것도 여기서 비추고 있어요. 이 사물이 드러나는 것도 거기서 비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각, 청각, 그 다음에 생각, 그 다음에 두드려 보십시오. 손을 때려 보십시오. 이 감촉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서 이게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여기서 드러나고 여기서 일어나고 이것도 알겠어요. 생각도 여기서 일어나고 모르겠다는 생각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알겠다, 모르겠다가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멍할 때는 뭐냐? 모름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 비추는 거는 놔둬버리고. 그렇죠? 모름에 집중했었잖아요. 그걸 비추고 있는 거는 돌아보지 않고 회광반조. 모름을 비추고 있는 거는 돌아보지 않고 모름에 빠져 있었잖아요. 멍함에 빠져 있었잖아요. 멍함을 비추고 있는 거는 돌아보지 않고. 요거는 이제 모든 것을 비추고 있는 성품이. 근데 태양도 여기서 비추고 있죠. 태양도 여기서 비추고 있죠. 음지와 양지를 다 비추고 있죠. 그래서 태양보다 밝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 은은하게 다 비추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태양도 비추고 있고 지구도 비추고 있고 우주도 비추고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오늘 그 밴드에 제가 그 어느 선사의 그 시거든요. 태양보다 밝고 계곡보다 깊다. 왜냐하면 계곡에서 소리가 크고 작은 소리가 나오는데 그 모든 소리를 다 여기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계곡보다 깊어. 태양보다 계곡도 사실은 계곡의 모든 거를 다 여기서 비추고 있잖아요. 계곡에서 소리가 난다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메아리처럼 왔다 갔다 이쪽 벽과 저쪽 벽 사이에서 막 부딪히면서 소리가 일어나잖아요. 크고 작은 소리, 바람이 지나가면서 소리통처럼. 여기서 모든 소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뭐 계곡의 소리만
비춥니까? 사람의 소리도 비추고 뭐 짐승의 소리도 비추고 자동차의 소리도 다 비추잖아요. 여기서 온갖 소리가 나오고 여기서 온갖 빛이 나오고 여기서 온갖 생각이 나오고 안다. 그래서 그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 조주하고 남전 보원 사이에 문답에 그 똑같은 지금 선생님이 질문하신 그 질문을 했어요. 조주가 남전 보원의 제자거든요. 그래서 뭐 그 구체적인 그 문답은 딱 떠오르지 않는데 도를 알려면 그쪽으로 향해야 되겠습니까? 얘기를 해요. 도를 알아보려면 그곳으로 향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향해서는 안 된다 그래요. 그쪽으로 향해 가서는 안 된다. 도라는 것이 어떤 게 있어서 그쪽으로 마음이 향해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조주가 아니 그걸 향해서 가야지 그게 도인지 아닌지 알고 모를 텐데 어떻게 도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남전 보원이 이렇게 얘기죠. 이건 알고 모르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야. 아는 것과 모르는 거하고 그거하고 상관없어. 아는 것도 비추고 모르는 것도 비추지. 거기까지 가서 알고 모르고 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비추고 있잖아. 여기서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지. 여기서 다 비추고 있잖아. 예. 네. 하시면서 느낌이 오냐고 막 하는데 네.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네. 뭐 이렇게 그런 것 같다는 네. 그렇게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들리는 걸 알기는 알겠지만 네. 그게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서 사실은 네. 그때부터 이제 좀 멍해지기 시작해요. 아, 멍했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구나. 네. 그 상태에서 질문하신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모르는 거를 잘 비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래서 좀 실망했거든요. 예, 예. 저렇게 열심히 치시는데 왜 아직도 느낌이 네. 그랬는데 예. 선생님이 모르는 것도 비추고 있죠. 네. 갑자기 그때부터 어. 맞네. 그거는 돌아보질 않았던 거예요. 모름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르는 거에 우리는 그러니까 그것이 대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대상이 다 빠져 있는 거야. 그래 모르면 알려고 그러고 그 대상에 빠져. 그게 벌써 벌어진 거라는 걸 알겠죠. 대상에 마음이 빠져 있다는 거. 끌려간 거죠, 마음이. 거기서 비추고 있는 그 자리에 있지를 못하고 뭔가 드러나면 이제 이겁니다. 그럼 여기에 빨려 오잖아요. 거기서 비추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거기서 비추고 있는 줄을 아무도 보통 사람들은 이제 돌아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감정도 내가 두렵다라는 것도 여기서 비추기 때문에 두려운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실감이 안 나서 좀 계속 이렇게 가는 거. 갔죠. 그러니까 왜냐 끌려가니까 그게 바로 미혹이거든요. 자기가 비추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비춘 거기에 빠져 있는 거야. 끌려가서. 아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실감이 안 난다고요? 지금도? 그러니까 예전에? 만약에 있다고 해도 진짜 이것만큼이나 될까 싶을 정도? 예, 예, 예. 그러니까 더 예. 그렇게 돼버려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게 익숙해지고 사실 이거 하나를 계속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다 그러니까 요거를 다 비추고 있어요, 이게 다 비추고 있어요. 이거 뭔 말인지 알겠죠? 나와 남 세계를 다 이걸 비추고 있어요. 이것이 비추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대상에 빠지는 거예요. 컵. 이겁니다. 소리에 끌려오고. 그렇죠? 제가 그래서 그 공부할 때 그게 그랬어요. 아무리 열심히 듣고 다 이해를 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 그러니까 경계에 떨어지지 말라 이런 얘기는 계속 했는데 그 말이 뭔지를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럼 경계에 떨어지지 말라는 게 손 들 때 이 손도 아니고 이겁니다 할 때 컵도 아니고 무슨 말을 할 때 남산동 할 때 남산동도 아니고 근데 내가 그걸 빠져 있었구나. 그 실수를 어느 순간 경계에 빠져 있지 말라고 애우기만 했지 암기만 했지 경계에 빠지지 말라는 거에 자기도 그 말에도 끌려갔던 거야. 그냥 마음으로 실천을 안 하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공부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내 실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죽 비치면
죽비에 이겁니다 그러면 이겁니다 잘 하셨거든요. 탁자를 잘 치셔서 이겁니다 하면 이 여기에 뭐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꾸 마음이 여기 오고 손을 이렇게 들으면 여기에 뭐가 있는 줄 알고 마음이 여기 왔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게 경계에 떨어지고 있었던 거구나라는 거를 어느 순간 탁 스스로 이렇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그날도 그러셨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경계에 안 떨어지니까 그냥 이거 여기서 다 비추고 있었구나라는 게 문득 자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소리도 여기서, 손가락도 여기서, 생각도 여기서, 감정도 여기서, 아, 다 이거구나. 근데 막 대상에 막 끌려갔구나. 경계에 떨어졌었구나. 이 말씀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게 그제서야 소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실수를 하고 있었던 게. 실수하고 계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실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러면 저한테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자기한테 100% 완전하게 다 갖추고 있는데. 이겁니다. 선생님 진짜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죠. 알고 모르고 하고 전혀 상관없죠. 그게 진짜 자신의 본래 면목이고 그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본성, 자성, 자성불, 자기 성품의 부처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조가 말한 이것에서 이것이 진짜 부처다. 저 밖에 있는 뭐 나무로 된 것 아니면은 뭐 쇠로 된 것 그거 부처 아니다. 그다음에 2500년 전에 부처도 여기서 비추고 있다. 진짜 살아있는 부처는 이거다. 이것이 모든 거의 근원이다. 우주도 여기서 비추고 있고 나와 남을 다 여기서 비추고 있다. 사실 이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인데 우리는 뭐가 다 따로 있다라고 대상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랬잖아요. 그랬죠? 다 그랬죠? 대상에 빠져 있었죠. 100%. 네. 그랬죠? 그러니까 번지 점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 여기 일어난 생각이. 여기서 모든 일이 다 일어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난 나라는 생각. 여기서 일어난 남이라는 생각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이게 자기 마음 안에서의 충돌이 바로 갈등이고 번뇌거든요. 다 자기 경험인데 그게 이건 내 경험이고 저건 저 사람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분별에 떨어져 가지고 자꾸 이게 충돌하는 게 우리의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실상을 깨달아 버리면 아 싸울 일이 없구나. 다 망고 자기 생각이구나. 자기 생각에 속아서 뒤지고 볶고 막 혼자 자기 스스로 자기를 괴롭혔구나. 자승자박. 자기 스스로 자기를 묶어가지고 고통을 당했구나. 그게 어리석다라고 한 거예요. 부처님이 어리석다라고 하거든. 중생이 어리석어서 번뇌를 잊지도 않은 번뇌를 느끼고 있다. 그게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지 못 배웠다라고 얘기 안 합니다. 어리석다라고 할 뿐이에요. 다른 거 뭐가 어리석죠? 뭐가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보통 뭐 어리석다 할 때 어떨 때 어리석다라고 쓰죠? 모를 때. 응? 모를 때. 아니 모를 때 아니에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는데. 안 해도 될 고민을 하고 그렇지. 뻔한 실수를 하는 거. 뭔지는 말해야 될 걸 하고 쓸데없는 짓거리 하는 게 어리석다라고.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스스로 그렇게 해가지고 고통받는 거. 제 발등 찍는 게 어리석은 거잖아요. 자기가 제 발등 찍는 게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자기가 제 발등 찍는 게 어리석잖아. 우리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때리는 거 어리석은 거잖아요. 제 발등 찍는 거 어리석은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고통을 주는 게 그거 어리석은 거잖아요. 부처님이 그래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 네가 네 가슴을 그러니까 찍고 있다. 그래서 알고 있으니까 진짜입니다. 그거 있는 그대로 팩트입니다. 그거. 우리가 고통받는 거는 남이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분별해서 그렇게 분별에 떨어져서 너 나로 구분해 가지고 이 작은 건 나 이렇게 몸과 마음이 나. 근데 사실은 이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나와 남인데 나와 세계인데 이건 나고 이건 남이야.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했어? 이런 식으로 자기 분별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한치도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이건 한치도 벗어나 있지 않아요. 자기 마음에서 벗어나는 건
그래서 삼계가 유심이다. 만법이 귀일이다. 다 이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드러나도요. 설마 이런다고. 설마가 사라질 때까지 공부하셔야 돼. 다 이거구나라는 게 명백하게 자각이 될 때까지 공부하시는 거예요. 설마가 남아있으면 아직 이건 것 같은데 저건 따로 있는 것 같아. 이게 이 상태예요. 근데 그 설마가 사라질 때까지 다 이거구나 라고 명백해질 때까지 그게 따로 있으면 분별심이 남아있는 거고 분별심이 안 남아있을 때까지 그걸 분별심을 조복시킬 때까지 그 분별심 따로 있다라고 여기에 분별심을 다 항복시킬 때까지 공부하시라. 그 금강에서 항복기심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시키겠습니까? 모든 게 이름일 뿐이다라는 거 모든 게 다 이거다. 그걸 밝혀라. 깨달아라. 항복기심. 항복기심 이거 외에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거를 밝히셔야 돼요. 그러면 입 10개 아무것도 없습니다. 입만 열면 다 망상이야. 이게 다 밝혀지면 명백하게 밝혀지면 모든 말이 진실해져요. 희한해. 왜냐하면 이것인 줄 알면서 쓰기 때문에. 근데 다 이것임을 밝혀지지 않으면 요건 요거고 저건 저거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거는 망상이고 어떤 거는 진실이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다 밝혀지면 모든 말이 진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말의 당처가 명명백백하기 때문에. 근데 저 사람 말이 남아있으면 아직 집에 가서 거사님이 막 뭐라고 하면 저 사람 왜 말을 저렇게 하지 하면 이제 아직 공부가 부족한 거예요. 그 말도 자기 말인 줄 알고 거사님 말이라고 여기 그게 100% 그게 대전제예요. 이게 꿈의 세계에서는 이제 분별을 하지만 꿈의 뿌리는 다 똑같다라는 그 명료함 아래서 대화를 하셔야 돼. 그러면 이제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이게 다 자기 해석이고 다 내가 규정한 거구나라는 그 밝음 아래에서 대화하면은 막 이게 맞아라고 주장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져요.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견고한 그 몸에 뼈가 있는 느낌으로 우리가 살잖아요. 자, 이거야 하는 기준. 근데 그 기준이 다 말랑말랑해지고 다 녹아버려서 물 흐르듯이 인연에 맞게 자기를 놓아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다 이제 자기 기준이거든요. 그냥 그래서 이제 공부가 되면 그냥 네 이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지나는 줄 몰랐네. 한 달락이라도 좀 할게요. 57. 영실랑 무실에 대한 답서 1. 편지를 보니 마음을 쏟아 이 일대사 인연을 철저히 밝히고 싶다고 하셨더군요. 이미 이러한 마음을 먹었다면 무엇보다도 조급하게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조급하게 서두르면 오히려 더욱 늦어집니다. 또 느슨하게 늦추어서도 안 되니 늦추면 게으름에 떨어집니다. 마치 검은고의 줄을 고르는 것처럼 해야 하니 팽팽하고 느슨함이 적당하여야만 비로소 곡조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어떤 공부를 하는 어떤 태도,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실랑 무실이라는 사람이 이제 편지를 보냈나 봐요. 그래서 답장을 보내는데 이게 1157년 69세에 쓴 편지입니다. 편지를 보니 마음을 쏟아 이 일대사 인연을 철저히 밝히고 싶다고 하셨군요. 그러니까 이것을 철저히 명백하게 예외 없이 그러니까 이게 확연해지는 공부를 이제 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답니다. 이미 이러한 마음을 먹었다면 무엇보다도 조급하게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조급하게 서두르면 오히려 더욱 늦어집니다. 또 느슨하게 늦추어서도 안 되니 늦추면 게으름에 떨어집니다. 마치 검은고의 줄을 고르는 것처럼 해야 하니 팽팽하고 느슨함이 적당하여야만 비로소 곡조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물론 이런 공부하다 보면 이런 말들이 좀 필요할 때가 있고 이런 감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죠. 왜냐하면 너무 용 쓰면 상기가 돼서 병이 나거든요. 그건 머리로 조작하는 거고 그렇다고 놓아버리면 그냥 옛날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막 조작하면서 생각으로 구하는 것도 아니면서 놓아버리지도 않는 상태에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이제 알게 되는데 이런 상태는 내가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냐면 이 일대사 인연을 밝히고 싶은 그 간절함은 지극해야 됩니다. 그래 발심은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걸 밝히지 않고는 이 삶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문제니까 꼭 이걸 밝혀야 된다는 발심. 발심은 강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이나 어떤 상태로 추구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바른 정견. 그러니까 이게 정견이 안 서면 막 생각으로 구하기 때문에 용 쓰게 되면 상기가 일어나거든요. 막 욕심을 부리고. 그러니까 발심은 강한데 내가 손 쓸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 이 상태. 그러면 저절로 이게 됩니다. 너무 이거는 밝혀야 되는데 내가 잘 쓰는 재주 있잖아요. 생각으로 구상하고 뭔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찾고 막 짜맞추고 이런 거는 다 틀렸어. 그래서 정견. 발심은 지극한 게 한데 정견이 서면 이 상태가 돼요. 근데 발심도 간절하고 정견이 안 서면 막 용을 씁니다. 막 머리 쓰고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상기가 돼요. 병나요. 근데 머리로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지극해서 이거는 해야 돼. 이 마음 상태라면은 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막 조작할 수도 없고 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법문 들으시는 분들은 발심은 사실은 누가 이렇게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발심은 아마 기본적으로 됐을 거예요. 근데 머리로 추구하지 마시라. 발심이 됐다면 이 공부를 놓진 못한다. 근데 절대 머리로 쓰는 게 아니다. 생각은 다 내려놓으시고 자기 생각이나 판단은 다 틀렸다라고 인정하고 그건 내려놓은 상태에서 그냥 귀만 여는 거예요. 귀 열고 도대체 듣다 보면 잘 이렇게 따라오시다 보면 어렵지 않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자기 판단을 내려놓고 그냥 그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어른 손 이렇게 붙잡고 따라가는 듯한 느낌으로 따라오면 이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그런 상태로 하면은 이 상태가 되지 이거를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한 달락만 더 할게요. 다만 일상생활 속에서 때때로 살펴보며 찾되 내가 남에게 옳고 그름과 바르고 구분을 결단해 줄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로 운 힘을 입은 것이며 결국 어느 곳에서 나오는 것인가 하고 살펴보며 찾고 또 살펴보며 찾으면 평소에 생소하던 길이 저절로 익숙해질 것입니다. 생소하던 것이 익숙해지면 익숙하던 것이 도리어 생소해집니다. 무엇이 익숙한 것일까요? 온 육군과 12처와 18개와 25유 위에서 어리석게 업을 짓는 분별의식으로 사량하고 헤아리는 마음이 밤낮으로 활활 타올라서 마치 아지랑이가 잠시 틈도 없이 피어오르듯이 하는 것이 바로 익숙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때때로 살펴보되 자기 일상생활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관직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남에게 옳고 그름과 바르고 구분을 결단해 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어떤 판단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신가 봐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위에 계신가 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판단해 줄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로운 힘을 입은 것인가? 결국 이게 어느 곳에서 나오는 것인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누구의 힘인가? 어느 곳에서 흘러나오는 것인가? 이 힘이잖아요. 여기서 흘러나온 거 아니에요. 옳고 옳다는 것도 여기서 흘러나오고 옳지 않다라는 것도 여기서 흘러나오거든요. 착한 사람이다 하는 것도 여기서 나오는 판단이고 착하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것도 여기서 흘러나온 판단이거든요. 요 당처, 출처. 근데 이걸 모르니까 이걸 잘 살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안다, 모른다가 다 이거다. 여기서 나온다. 맞다, 틀리다가 다 이거다. 여기서 나온다. 옳고 그르다가 다 이거다. 여기서 나온다. 세상의 모든 이원적인 것이 다 하나에서 나온다. 그게 바로 이 자리다. 이겁니다. 하고 살펴보며 찾고 또 살펴보며 찾으면 평소에 생소하던 길이 저절로 익숙해지면 찾아봐도 막 대상은 없으니까 뭔가 이게 쉬워지는 곳이 있겠죠. 생소하던 것이 익숙해지면 익숙하던 것이 도리어 생소해집니다.
무엇이 익숙한 것일까요? 온, 육군, 12처, 18개, 25. 이게 바로 중생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분별 세계. 온, 색수상 행식. 항상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물, 어떤 느낌, 생각, 의지, 인식작용. 이게 바로 분별, 여기서 일어난 분별 세계거든요. 그다음에 육군, 안이, 비설, 신이. 우리가 요 눈, 귀, 코, 혀, 입, 이런 피부, 생각, 육군. 그 다음에 12처. 이 육군의 상대, 육경. 눈에서 보이는 대상. 귀에서 들리는 소리, 대상. 이게 12처. 그 다음에 25유라는 거는 욕계, 색계, 무색계가 25개의 있음의 세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바로 욕계, 색계, 무색계가 중생세계이다. 그러니까 끝에 뭡니까? 비상, 비비상, 처, 정까지가 다 중생세계다. 이거 분별세계다 이거예요. 이거 뭐냐? 이것이 익숙한 것이다 우리가. 이 분별되는 대상, 이게 다 대상이고 일어난 상이거든요. 이것은 익숙해 있던 거고, 이 위에서 어리석게 업을 짓는 분별 의식으로 사량하고 헤아리는 마음이 밤낮으로 활활 타올라서 마치 아지랑이가 잠시 틈도 없이 피어오르듯이 하는 것이 바로 익숙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막 분별했잖아요. 뭔가 죽비가 드러나면 죽비에 대해서 분별하고, 이겁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분별하고, 뭐 보이면 보이는 대로, 들리면 들리는 대로, 생각하면 생각한 대로, 이게 의식이 활활 타오르는 불길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여기에 사로잡혀서 살아왔다. 이게 익숙한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낯설어지고 이 분별하지 않는 모든 것을 비추는 이 당처에 익숙해지라. 이게 활활 타오르지 않는 여기에 익숙해지라. 활활 타오르는 것에서는 멀어지고 낯설어지고. 이게 이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드러났으면 여기에 익숙해져야 돼요. 조금이라도 와닿았으면 마음자리에 있어야지. 자꾸 들락날락거리면 예전 버릇 그대로 그 습관이 남아있으면 여전히 분별심의 굴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딱 드러났으면 있죠, 이거. 바로 이 자리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와닿습니까? 이제 이겁니다. 여기에 익숙해지시라. 여기에 마음을 두시라. 모든 것이 여기에 익숙해지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분별의식이 싹 사그라들고 생각도 쉬워지고 기억도 안 나고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삶이 좀 가벼워지고 안정을 찾아가거든요. 다 여기서 일어난 생각에 휘둘려서 우리가 고통받았던 거예요. 자기 생각에 속아서.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힘을 얻어서 예외 없이 이거로 딱 돌아오면 그냥 너무도 당연하게 이 자리에서 모든 경험을 그냥 하는 거예요. 굴림받지 않고 생각에 걸리지 않고 그냥 모든 생각을 쓰고 감정에 걸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느끼고 사물에 걸리지 않고 모든 사물을 다 보게 되고 소리에 걸리지 않고 모든 소리를 경험하고 그게 걸림 없습니다. 무의 자제. 이 25유에 걸리지 않고 25유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일어난 망상임이 유도 아니죠. 근데 중생은 유라고 생각해 있다고. 근데 요렇게 이 마음에서 일어난 이 세계를 떠나는 것도 아니고 이거의 실체를 뚜렷하게 자각해서 걸리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게 바로 그 무에 자제한 삶이다. 그게 해탈이라는 거예요. 자유로. 다 자기 분별해서 해탈하는 겁니다. 남이 나를 구속하는 게 없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